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문방송학과 1사학번 배수현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런 거는 수업 때 많이 해서 수업이 아닌 시간에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은데 또 많이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솔직히 스튜디오 에피소드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어서 회사 이름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아시죠,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를 각오하고 하니까 지금 회사로 오게 됐는데, 지금 회사는 뭐 이런 회사예요. 여기서 그래도 얼굴 아는 연예인들이 많이 계시죠. 이런 셀럽 IP를 위주로 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요. 저는 여기서 촬영 감독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더 조금이라도 설득력이 가겠죠. 또 제가 보통 촬영하는 영상들인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봤을 거라고 제가 다시는 조금 하게 됐네요. 뭐 요즘 유명한 추성훈 채널 아시죠? 네. 다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제가 이제 직접 일본 가서 촬영을 해왔고요. 저한테도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피디들이랑 일본에 가서 성우님이랑 얘기를 할 때 저기 이제 스테이크랑 집 공개가 다 이제 첫 촬영 때 촬영을 한 건데, 야 이거 3개월 해보고 안 되면 접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찍을 때는. 근데 이게 3개월만 하고 접으려고 했는데 와 너무 잘 된 거예요. 저희 이 정도로 잘 될 줄 아예 몰랐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뭐 보시는 이민정님 채널도 요즘에 저희가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우재님이나 강영웅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했던 채널이고 지금도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게 서인국님이랑 정은지님 그건데 뮤직비디오거든요. 서인국님 유튜브를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최근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단에는 신찬민님이랑 같이 샌드박스 있던 시절에 같이 이제 했던 박람화가 입양본에서 이제 강남편을 제가 촬영했었는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오픈한 또 플로이스9 채널을 제가 오픈했는데요. 이제 오늘 또 두 번째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또 시간 되시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채널이라 곧 컴백도 한다고 하니까요. 밑에 사진은 제가 요즘 필름 카메라를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너 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배너 촬영 때. 그래서 저희 어떤 개인 소장품이라고 여러분들밖에 못 보신 거예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랑. 외부로 공개된 사진은 아니라서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되게 재밌어 보이죠, 뭔가 하는 것들이. 저는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어요. 요거는 제 어떤 삶의 목표이기도 해요. 제가 재밌게 하는 게 저는 재밌게 살기 좋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가장 재밌다고 느끼냐, 다른 사람들이 재밌었을 때 저는 제가 재밌다고 느껴요. 그래서 저는 직업을 이런 콘텐츠 제작 쪽으로 결정을 한 거고, 왜냐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 재밌고 그것 통해 저도 재밌으니까 저는 삶의 목표를 재밌게 살자 이런 거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나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고 물었을 때 직업이나 특정 회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샌드박스 네트워크에 진짜 가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 요즘 잘 안 보긴 하는데 그 당시에 인터넷 방송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샌드박스라는 회사가 엄청 각광받는 회사 중에 하나였고, 촬영 감독도 너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직업적으로는 촬영 감독이 되고 싶고 회사로는 샌드박스에 가고 싶다 이거였는데 둘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토록 허무할 수 없는 거예요. 목표를 이룬 삶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멋있지 않거든요. 뭐 방금 말씀하셔서 아시겠지만 이 업계가 급여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목표를 이뤘는데 그렇다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이. 그게 뭐지? 그래서 제가 고민했을 때 내가 진짜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 그런 걸 좀 더 이제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밌는 삶을 사는 게 목표였으니까 그럼 이걸 목표로 앞으로 좀 더 커리어를 발전시키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여러분한테도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직업이나 회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촬영 감독이자 콘텐츠 제작자가 사실 별거 없죠. 촬영 감독 보면 촬영하는 일이에요. 촬영하는 일인데 어떤 역량이 필요하냐? 첫 번째로 촬영 기술. 당연히 촬영 감독 촬영 잘해야겠죠. 요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촬영 감독이 사실 촬영만 한다기보다는 좀 피디님들 요구가 많아요.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뭐 오디오는 어떻게 해요? 뭐 라이브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달리는 차 찍고 싶어요. 차 안에서 달리는 차에서 뭐 보고 있는데 딴 데서 우리가 보고 싶어요. 이런 것들 요구가 되게 많아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지식이 부족하면 그런 걸 이루어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지식을 좀 쌓아야겠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제 촬영이라는 게 단순히 렉 버튼만 누르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프리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이제 해야 해요. 그때 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거나 만약에 이런 분 자신이 없으면 결과물에서 사고가 발생이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기르는데 좀 주안점을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냥 글자만 바꾼 건데 딱 이거를 대체시켜보면 나오거든요. 콘텐츠 제작자, 그러니까 PD라고 설명할게요. PD한테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제작 기술 필요하겠죠. 편집할 줄 알아야 되겠죠. 뭐 효과 넣을 줄 알아야 되고 다른 것들이 필요해야 되고 그리고 기획하고 구성하는 데 필요한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그에 기반한 이론적 지식들도 있어야겠죠. 또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소통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과 사람이랑 단순히 PD와 촬영뿐만 아니라 어떤 이 컨텐츠 제작자들과 시청자 사이의 소통이 될 수도 있겠죠. 더 크게 봐서는 어떤 시대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도 이제 관련이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구를 해야 되고 이걸 했을 때 싫어하고 이걸 했을 때 좋아하더라. 이런 걸 이루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학과 이름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좀 더 기르는 게 앞으로 직업적인 역량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아까도 질문 막 하셨잖아요. 워라벨 어때요? 돈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워크가 라이프예요. 네, 워라벨 같은 건 별로 없고요. 그냥 일이 그냥 인생이 되는 삶이고 노동시간 대비 낮은 거 해요. 노동시간을 진짜 길게 일을 하는데 아까 알바하는 게 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게 물론 뭐 경력이 쌓이면 당연히 이제 그만큼 급여가 오르고 하게 하지만은 그래도 신입 단계에서는 일하는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시급이 더 잘 나와요. 금액이. 그 정도로 이제 참 이게 쉽지 않고요. 고용 불안성은 뭐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대치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솔직히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걸 느끼실 거예요. 편집하는 거 요즘에 너무 쉽잖아요. 그냥 뭐 유튜브에 편집하는 거 치면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럼 그 불안감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하는데 너무 불안한데 상당히 직업적으로서는 안 좋은 요소만 가득 가지고 있는 게 이 미디어 업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그거 왜 해요?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들만 이거 왜 하냐? 그냥 좋아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앞에 있는 악조건들을 견디고서라도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업계에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뭐 좋아하는 일을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뭐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은 좋아하는데 잘하는 사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좋아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없고 좋아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없고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만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업계를 고를 때 내가 진짜 이 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냐? 이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근데 사실 뭐 잘한다는 건 별로 없어요. 좋아하면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말하는 좋아하는 거라는 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촬영을 할 때도 촬영은 사실 육체노동이에요. 계속 서 있어야 되죠. 지금도 이렇게 세 분 서서 고생하고 계신데 사실 이거 완전 단순 육체노동에 거의 흡사하고 편집도 앉아서 계속 밤새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통의 순간들마저 본인이 좋아할 수 있으면 계속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좋아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결정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래 뭐 이런 불안한 것들도 견디고 이 일을 하길 결정했어. 나 진짜 좋아해서 이 일을 하려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거는 저의 기준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그냥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가 됐든 하면 됩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아까도 앞에 후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도전해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가 생겼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그럼 일단은 해보세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것저것 재지 말고 왜냐면 저희가 처음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처음부터 좋은 회사에서 시작하고 좋은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기훈이가 얘기해준 것처럼 그 대기업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은 커리어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시작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력서 같은 거 넣을 때 좀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뽑는다는 게 그 뽑는 사람 있죠. 저도 이제는 뭐 이제 누군가를 뽑을 때 관여하는 경력까지 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사람 뽑는다는 게. 뽑는 쪽은 뽑을 사람이 없어서 난리예요. 뭔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든요. 그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게, 이게 제가 포트폴리오 제가 완전 맨 신입 때 썼던 거거든요. 디자인이 많이 길죠. 이게 완전 신입 되어가지고 나도 쓸 게 없는 거야. 포트폴리오 당연히 쓸 게 없죠. 금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신입을 좋아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야 나는 이런 신입이랑 일하고 싶어 라고 해서 저는 그런 걸 좀 강조했어요. 되게 재밌는 사람이다. 나 되게 긍정적이다. 나 기본기가 충실합니다. 나 새로운 사람들과 그러니까 꺼림없이 일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어차피 신입한테 기대하는 게 크지 않거든요. 즉시 전력감을 기대할 거랑 경력을 뽑지 신입 뽑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것도 좋은데 반대로 생각해서 나랑 같이 일하고 싶어.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같이 일하고 싶을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자기 장점을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면은 되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 서류를 어떻게 통과했다 봅시다. 운치 인상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운이 7이고 뭐 기술 3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면접은 진짜 운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서류가 통과했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도 스펙이나 뭐 포트폴리오는 좋게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면접에서는 왜 떨어지나요? 라고 했는데 이건 순전히 100%이 사실은 7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회사가 나에게 마음에 들어서 면접 보자고 했는데 하필 내 전에 온 사람이 나보다 마음에 들어. 그럼 그 사람 뽑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수많은 면접들을 보실 텐데 절대 떨어진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세요. 진짜 운이 없었을 뿐입니다. 면접 보고 나서 내가 못했나? 솔직히 말 못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떨어졌다고 하면 운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차피 그 회사는 안 맞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여러분이 서류를 넘어간 시점에서 어떤 기술적인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어떤 가짜 설명하는 전제하에 이 회사에서는 일할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면접에서 보는 거는 그럼 얘가 우리 팀이랑 잘 맞을까? 이런 부분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성격이 활발하지 못해 떨어서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그 팀이 완전 조용한 팀이야. 그럼 조용한 사람을 원할 수도 있어요. 얘는 너무 치는데 우리 팀은 안 맞는데? 그럼 안 되겠다. 이렇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걸 억지로 붙였다 해도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기만 할 뿐이에요. 내가 떨어지면 그냥 여기 나랑 안 맞는 데구나. 오케이 오히려 좋아. 잘 됐어. 하고 넘기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고 실제로 저도 이 취업 과정에서 샌드박스 가기 전에도 여러 회사들을 면접 보고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회사들 어차피 다 잘 안 됐거든요. 그냥 그 회사가 보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또 면접 보실 때는 마음을 좀 편하게 먹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신입이 됐어요. 그럼 이제 내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도 조금 고민하시면 좋은 지점이긴 한데 사람마다 뭔가를 배우고 성장하는 방법이 되게 달라요. 또 어떤 분은 이 모여진 길을 따라가는 거에서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에 선배들이 많고 사수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시킨 걸 하면서 그대로 성장하는 거에서 좀 더 잘하시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가면 사수가 없는 개념이 있어요. 그냥 하면 나 혼자야. 그 일도 야 이거 하세요라는 개념보다 뭔가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의 스타일이 둘 중 하나에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어떤 성향인지 잘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서 자기가 성장 방법을 고민하는 게 좋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두 번째 말한 부분이 저한테 맞았는데 제가 스타트업 아이디어스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PD로 근무를 할 때 사수라는 개념이 없고 이 주어진 일만 딱 있어요. 어떤 영상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언제까지 만들고 이런 건 다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런 거에서 이것저것 시도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 회사 안에 어떤 자원들을 이용해서. 근데 이게 안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러면 회사를 빨리 나오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상황에 맞는지. 대학 시절에도 비슷하겠죠. 선배들이랑 좀 더 이런 걸 하면서 성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 배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개 많으니까 본인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대학 생활 중에 한번 미리 파악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은데 또 앞으로 또 영상 업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인터넷에서 뵙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